네,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요즘에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 대위 같은 멋진 군인만 보다가 이런 소식 접하게 돼서 조금 더 실망스럽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전 현직 특전사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보험 사기를 펼친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수사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고 과연 어떤 보험 사기였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전사와 보험 사기가 그렇게 어울리는 두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전사들이 가담한 조직적인 보험 사기 행각이 발각돼서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특전사 사정을 잘 아는 전역 특전사 대원들이 설계사나 브로커가 돼서 보험 사기를 주도했고 보험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짜로 입원하거나 치료 기록을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전현직 특전사 대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의 조직적인 보험 사기 정황을 잡고 기획 조사를 펼쳤습니다. 보험 사기에는 특전사 출신의 설계사들과 허위 과장 진단을 해준 병원, 또 이들을 중개해준 브로커 등이 개입됐습니다. 설계사들이 유대관계를 활용해 선후배 군인들을 복수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연계병원에서 손쉽게 허위 과장 진단을 받은 뒤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과 병원 관계자, 브로커들이 일정 수수료를 챙겼으며 보험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얘들 사이에서는 보험금을 퇴직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부모가 방문 이래로 뭐 최고의 보험 사기라고 그러는데.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LIG생명, 동부화재, 에이스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이 쉬운 중소형 보험사들까지 줄줄이 보험 사기의 표적이 됐습니다. 특히 상당수 피보험자들이 영구 후유 장애 진단까지 받아 억대 보험금을 편취해 전체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넘겨받아 피해 보험사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으며 지금까지 연루된 혐의자들만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금감원은 설계사 관리 소홀 등의 여부를 따져 보험사 징계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험 사기로 줄줄 새는 보험금은 결국 다른 보험금 인상으로 보전돼 선량한 피해자만 양산합니다. 피해 규모가 막대한 조직적 보험 사기를 막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인입니다. 참 이렇게 정황들을 살펴보니까 전우회를 잘못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간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단군 일의 최대 보험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액수도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전사들의 보험 사기가 드러난 게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경찰 수사망에 이런 방식의 특전사들의 조직적인 보험 사기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특전사 대원들이 보험 사기를 이 죄책감을 갖지 않고 좀 만연하게 대물림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수사 당국이 이런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청은 특전사뿐만 아니라 해군 등 그 군 전방위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병원과 보험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기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자만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왔어.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나라를 지켰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을 받아도 돼라고 하면서 좀 이런 보험 사기들이 너무 이제 당연시하게 좀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분명히 범죄니까요. 그리고 보험사들 측면에서도 피해가 좀 컸을 것 같은데요.
보험사 측 피해는 좀 이것도 역시 추산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나요? 네, 특전사들은 워낙에 부상이 잦다 보니까 사실 보험 가입에 제약이 많습니다. 네. 때문에 아예 보험을 거절하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보험사들도 있는데요. 특전사를 받아주는 보험사들은 대형이나 중소형 할 것 없이 모두 이번 보험 사기의 표적이 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나 KB손해보험, LIG생명, 동부화재, 에이스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들이 이번 피해의 대상이 됐는데요. 혐의자들은 복수의 보험에 가입해두고 연계 병원을 통해서 허위 과장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군 제대 즈음이나 제대 후에 그 후유 장애 진단까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누수된 보험금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후유 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험 수령액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로 뛰게 됩니다. 때문에 게다가 이 부상과 이런 진단이 굉장히 폐쇄적인 군 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런 보험 사기 여부를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보험사들은 이번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백에서 수천억 원. 그렇다면 이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처벌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뭐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혐의가 확정되면 우선 현역 군인들이나 설계사들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요. 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 현재 보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돼서 최대 징역 10년 미만이나 2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씁쓸한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켜서 우리가 참 고마워해야 할 군인들인데 이런 좀 유혹에 빠지면서 명예롭지 못한 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됐는데요. 역시 처벌까지도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보험 사기가 워낙 이제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지난 3일이었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또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었잖아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9월인가요? 그때부터 발효가 되잖아요. 시행이 되잖아요.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네,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금은 보험 사기를 저질러도 일반 사기범으로 분류돼서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험 사기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더 강력해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반 사기와 달리 보험 사기는 벌금 상한이 5천만 원으로 높아지고요. 최종적으로 보험 사기에 실패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습범의 경우는 형량보다 50%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인데요. 보험 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보험 사기로 얻은 이득금만큼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역시 처벌 강도도 더 강해질 예정인데요. 참 근데 개인적으로 이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범죄가 애초에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보험 사기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은 금융당국은 이런 최근에 젊은 층의 추세를 보니까 젊은 층의 보험 사기가 늘어난 것을 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층이나 군인 같은 이 특수 직종들에 대한 금융 교육을 좀 확대하고요. 그리고 그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과 심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장치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서 기획수사, 그러니까 보험 사기 기획조사 이번에 그 특전사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 조사처럼요. 보험 사기 기획 조사를 대폭 확대해 사회 전반에 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다른 층도 아니고 좀 군인이다 보니까 저도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면서 씁쓸함이 더 짙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보험 사기에 대해서 이것도 범죄인데 의뢰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좀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처벌도 더욱더 강해진 만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도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